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소식에 방산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LIG 넥슨은 마이너스 12%의 낙폭을 그려내고요. 하나시스템과 현대로템도 계속되는 시장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수급이 떨어진 것으로 현재는 풀이되고 있습니다. 1조 8천억 원 규모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AB온이 장 초반부터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공동개발을 체약했다는 그런 소식이 장 시작과 함께 공시로 쏟아져 나왔고요. 이날 오전 9시 1분 기준으로 AB온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29% 넘는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NH투자증권은 24일 뷰티테크 업체인 APR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5천 원에서 47.8%나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옷장 들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탄력을 여전히 유지시키면서요. 우리 시장에 훈풍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2.6%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시장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여전히 유입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좋은 흐름들 나타내고 있는 만큼요. 오늘도 저희가 마감장 이후의 전략까지도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양한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소통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시장 꼼꼼하게 분석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특징 조합, 특징 섹터 정민경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자세히 만나보시죠. 네, 파이널 섹터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의 특징주부터 만나볼게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SNS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는 것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전반에 훈풍이 불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증시 대표주에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오늘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200조 원을 돌파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말과 비교를 했을 때 6개월 만에 70조 원 이상 증가를 한 겁니다. 이 글로벌 제조업과 PMI가 50을 상회하면서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진 것도 반도체 종목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SK 하이닉스가 청주의 7번째 반도체 후공정 시설 신축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올 3분기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하는 조치를 밝혔는데요. 실적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날 한전은 올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기존과 같은 수준인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에 13개 분기 연속으로 동결 조치를 한 겁니다. 전기요금은 작년 말 이후에 동결돼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에너지 가격은 전년 대비 낮아지고 있어 한국전력의 마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가 인공지능 전력 수요 등에 대응해 전력망 확대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한국전력의 주가 올 들어서 무려 65%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전날까지 지난 거래일, 오나 5거래일 동안 한국전력을 약 260억 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외인이 무려 700억 넘게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18%대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하이젠 R&M인데요. 이 로봇 시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주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시범 운행 확대 소식이 있고요. 또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을 지명을 하면서 향후 로봇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추진이 구체화가 되면서 국내 로보틱스 산업 전반의 가치를 재평가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하이젠 R&M의 주가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20%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테마 탑3도 만나보시죠.
첫 번째 테마는 증권입니다. 정책 수익 기대감과 증권사들의 호식 흡격 전망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확장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주식 거래가 늘어나고 또한 이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제기되고 있는데요. 올 들어 KLX 증권지수는 85%대 상승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 25% 오른 코스피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래에셋증권이 오늘 4%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증권은 5%, 키움증권은 7%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테마는 2차 전지입니다. 오늘 강한 상승과 함께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전날 SNS를 통해 로보택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테슬라는 모델 Y를 투입해서 20대를 투입을 해서 제한구역 내에서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로보택시를 시험 운행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지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로보택시를 경험한 한 애널리스트는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이었다면서 자동차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테슬라 관련 낙수효과 기대에 2차 전지주 오늘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를 비롯한 에코프로 그룹주들 모두 상승을 해주고 있고 삼성 SDI는 4%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테마는 남북 경협주입니다. 전날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취임사가 있었는데요.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남북 간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며 남북 통신망 개통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에 남북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상태인데요.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복원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 LS일렉트릭, 인디에프 모두 다 두 자릿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와 국내 테마 탑3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이널 섹터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파이널 섹터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SCTV의 황민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우리 시장을 조금 체크해 보면 좋을 텐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지금 매번 시장이 예상보다 너무 좋습니다. 강해서 네. 좋은 일이죠. 근데 시장이 사실은 이제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시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들어왔을 때 주식을 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계속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이죠. 최근에도 이제 중동 쪽에서의 리스크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게 또 완화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오늘 2.7%나 상승하면서 지금 장중에 최고가가 3,100포인트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3,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3,100포인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더 이상 거칠 게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2020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저점을 찍고 그리고 코로나 당시에 주가가 올라갈 때도 과연 3,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까? 또는 2,800포인트는 가능할까? 이렇게 약간의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3,000포인트를 넘어갔고 그리고 3,300포인트까지 사실상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이번에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승은 2020년도의 상승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의 최저점부터 그다음에 2021년도 최고점까지 지수의 상승폭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본다면 지금 만약에 2022년도의 최저점이 2,100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저점부터 해서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과연 몇 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과거보다 지금은 강하긴 하지만 과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코스피 지수는 무려 4,000포인트 정도가 지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물론 지금 이제 3,000포인트가 넘었는데 4,000포인트를 얘기하는 건 사실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장도 과거에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 당시에 과연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거고 이번에 시장의 조정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이번 반등 역시도 우리가 관가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시장이 빠질 때는 무섭게 빠지지만 또 올라갈 때는 또 무섭게 올라갑니다. 이번 시장 역시 상승을 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상승은 지난번에 3,300포인트까지 그리고 3,300포인트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요 종목들이 물론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안 올라간 종목들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금까지 올라온 폭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올라갈 폭 안에서 종목들의 상승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 이미 올라간 종목들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올라갔던 종목들은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000포인트 위쪽을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시장하고 지금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을 좀 비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움직이는 건 아니고 국내 증시가 그만큼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이제 앞으로 또 더 많은 상승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의 상단이 고점이 어디냐를 논하기보다는 지금 흐름을 좀 따라가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충분히 이 상승량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도는지 그 방향성을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감 향해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 어떤 특징주 주목해 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또 캐스터님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 쪽 보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시총 역시도 20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요. 꺾일 것 같진 않아요. 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동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또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공장, 이 반도체 후공정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설을 신설한다 또는 이제 그 추가적으로 증설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의 시장에서 특히나 HBM 쪽에서의 점유율로 본다면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이 세 개의 기업이 상강 구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최근에 뭐 디램 가격도 올라왔고 그리고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역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또 주가의 반응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HBM 쪽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 그리고 이 시장이 또 앞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국내 증시에 어떤 종목을 살까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아마도 하이닉스가 먼저 떠오를 거예요. 삼성전자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의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돌 때는 누구나 또 많이 알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 매수세가 먼저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주인 SK 하이닉스 쪽으로 오늘 자금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쪽에 관해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시장의 포인트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분들 동반 강세 양상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 관전 포인트를 좀 예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 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디램이죠. 네. 디램 쪽 그리고 HBM 쪽에서의 실적이 얼마만큼 늘어났는가.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게 된다면 하이닉스 쪽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또 이제 시제품을 또 테스트 물량이 또 들어갔었던 만큼 지금 하이닉스가 특히나 더 많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 만약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결국 이제 하이닉스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본다면 최근에 디램 가격이 또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은 디램 쪽에서의 실적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실적 영향을 타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제 메모리 업계 풍향계다라고 불리는 만큼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우리도 좀 기다리고 있는 실적 발표들이 많이들 생겨납니다. 내일 일정으로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굉장히 큰 상승을 나타냅니다. 이례적입니다. 사실 항상 이제 적자에 관한 어떤 이슈들에 좀 시달렸었는데 오늘은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어떻게 보세요,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은 이 기업이 지금 사실 이렇게 2만 원 정도 아래쪽에 있을 때는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네. 네, 그리고 지금 위로 올라가면 한 5만 원 정도 선,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 선이 저는 고점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전력이라는 회사는 사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라는 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사업을 계속 해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민경제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이 전기요금을 동결한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에너지 단가 자체가 좀 많이 내려갔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뉴스도 있겠지만 이미 주가가 너무나 많이 싼 가격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가 공기업이 과연 망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다른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더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공기업이 망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이제 민영화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를 사실 할 때는 2만 원 정도 아래쪽에 있을 때는 굉장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뭐 사놓고 기다리면 또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 이제 단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정이 되고 물가라는 게 계속 또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또 떨어지게 된다면 또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상승을 좀 사실 부추긴 건 아무래도 증권사 쪽에서의 보고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과거에도 이제 그 주가가 저점부를 한 2만 원 정도에서 본다면 위로 올라갈 때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던 적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근데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이례적으로 20%까지 올라갔던 경우들은 거의 뭐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을 증권사에서 좀 끄집어내서 주가를 좀 과다하게 띄워놨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전력은 아무래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로바로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전력을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충분히 좀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때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실 분들은 그때로 좀 기회를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은 단기적인 고점 구간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고요. 이제 증권가 쪽에서 좋은 뷰를 내놨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사실은 이제 증권가에서 쏘아 올린 공이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경영난의 해소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그만한 리스크도 좀 안고 있는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사실 그 우리 정부에서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분율이 한 18% 정도가 되거든요. 사실상 정부에 소속돼 있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한국전력이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은 정말 오래전부터 그런 이제 누적 적자라든지 나왔었죠. 네.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이 소진이 됐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삼성전자도 되게 안전한 회사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더 안전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전력은 사실상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주가를 끌어왔던 건 기관 쪽 수급이 아닙니다. 외국인 수급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전력의 주가를 움직여 왔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었던 이유는 결국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의 특징을 본다면 이제 기관 쪽은 종목들을 매매할 때 좀 빠르게 움직여요. 모멘텀,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기관 쪽의 수급이 돌기 때문에 기관 쪽 수급은 단기 수급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그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안정적인 저평가된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싸져 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최근에 보시면 지금 당장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2023년도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꽤 꾸준히 있었거든요. 이 수급들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에서 주가 상승이 또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쌓여오고 있는 그런 또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바로 저희가 하이젠 R&M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로봇주도 여전히 좀 강세를 나타냅니다.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LG의 AI 연구원장을 좀 지명을 하게 됐어요. 이 이슈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로봇 관련주들을 상승하는데요. 하이젠 R&M이 그중에서 돋보이는 급등을 보여줍니다. 전략을 어떻게 잡아볼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부터 상승폭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예전에 이제 LG전자의 모터 사업 부분을 인수해서 이 모터 사업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모멘텀 자체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쪽에서의 모멘텀도 분명히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뭐 우주항공 이쪽에서도 역시 이제 그 사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로 많이 묶여 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또 테마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거래도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상승폭 자체가 그동안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 자체는 사실은 저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2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고점부가 5만 원 정도 부근이었는데 사실 그때 주가가 그 다음부터 많이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등이 나와서 아직까지 상승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의 거래만 가지고는 과거보다 거래가 좀 아직은 작아요. 그래서 이 거래가 단기 반등으로 인해서 또다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반등이기 때문에 일단 뉴스가 있고 재료가 있고 하지만 지금 당장 5만 원을 넘어가는 어떤 상승으로는 조금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하이젠 RMM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제가 볼 때 만약에 이제 로보택시와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또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건 단기 반등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이번 이 반등을 통해서 매수를 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이젠 RNM 저희가 전략들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테마 탑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증권과 2차 전지 남북 경협주들 상승하는데요. 일단은 증권주들 보겠습니다. 사실 대선 전에도 상승을 했고 또 저희가 신정부 출범 이후에 오랜만에 또 시원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지수가 상승할 때 그때마다 증권주는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부터인가 증권주가 이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권주의 실적은 되게 좋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증권주의 실적이 주가 자체가 지금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에 주가 지수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가 올라가고 있는 게 단순하게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이 부흥 정책, 이 부분이 아마도 좀 주요 이 골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 정책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당시에도 코스피 지수 5천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단 말이죠. 그만큼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보여왔었고요. 실제로 이제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 이런 것들도 나왔고, 그다음에 넥스트 트레이드가 또 열리면서 결국은 거래가 또 많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여기에 있어서는 결국 증권주가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또 최근에 보시면 STO 증권형 토큰 역시도 이제 증권주가 또 이제 충분히 또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증권주의 호재가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저평가됐던 부분들이 한 번에 호재성 내용들이 터지면서 이번에 상승으로 반영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이 올라가면 거래도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실적은 더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 증권주의 상승은 단기간에 멈추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당장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중간에 또 조정이 있을 거고, 조정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상승이 있을 거고, 하지만 지금의 이 자리가 저는 이제 고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증권주는 관심을 좀 계속 가지셔야 되고요. 시장이 올라갈 때 만약에 주가의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로 또 기회 삼아서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들이 우리가 대선 직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이뤄냈었던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숨고르기를 보여오다가 오늘 시장에서의 큰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모멘텀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에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을 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의 매도는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너무 바라봐도 괜찮을지는 조금 물음표가 드는데요. 외국인 매도의 이유는 어떤 거다라고 보실까요? 제가 앞에서 한국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힌트가 좀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습성하고 이제 기관 쪽에서의 이제 매수의 습성이 좀 달라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매매들 그리고 좀 빠른 종목들 위주로 매매가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료라든지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통 매수가 붙으면서 주가를 크게 올리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쌀 때 주식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 자체가 정책적인 재료고 이슈예요. 그래서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기관 쪽의 매수가 빠지면 주가는 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기관 쪽은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손바뀜이 이뤄질 때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를 좀 같이 대응하는 방법도 하나의 투자의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박자를 맞춰서 시장에서 전략을 가져가 봐야 되는지 그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파이널 섹터는 2차 전지 쪽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게 2차 전지주들이
급등 양상까지도 보여줍니다. 반등을 확실히 해주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14%의 급등을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테슬라가 불러온 훈풍이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2차 전지주들에 관한 기대감들이 계속 몰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의 진단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항상 2차 전지주가 올라가면 이제 설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렙니다. 네, 이제 좀 바닥에 나오나? 이 많은 분들 왜냐면 많이 싸니까요. 이게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빠져서 이제 나중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한 이제 굉장히 좀 높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잘 잡으면 또 대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2차 전지가 오늘 이제 테슬라 쪽에서의 이슈로 이제 2차 전지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잠깐의 이슈 이후에 또 주가가 또 빠졌단 말이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번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들한테 또 훈풍이 될 거고 그러면 또 이제 만약에 로보택시를 포함해서 자율주행 쪽에서의 이슈가 또 들어간다면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거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거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2차 전지 쪽에서의 우리가 수익성 부분에서 본다면 보통 이제 2차 전지를 만들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재료가 양극재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전지를 만들 때 한 50% 정도의 그 단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양극재에서 가장 또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제 만약에 리튬 전지라면 리튬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원계 배터리라면 아무래도 이제 그 니켈일 거예요. 근데 이 니켈, 리튬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 수익성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익성이 해소가 돼야지만 결국 이제 이 종목들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그 택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대중화가 되고 이제 한번 타보고 나서 경험을 해야지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누군가가 타보고 괜찮다 이 한마디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타봤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있어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이제 안정성적인 부분에서 있어서는 테스트 단계를 거쳐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결국은 또 스탑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이 만약에 범위가 확대된다면 아무래도 내연기관 쪽보다는 이제 구조가 그 전기차 쪽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만 열리게 된다면 2차 전지 쪽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 시장이 열리기 전 단계에서는 분명히 이런 시행착오라든지 아니면 또 안정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차 전지주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섹터입니다. 남북경협주 보겠습니다. 김낭중 통일부 차관이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남북경협주들 상승합니다. 이 영향을 한국전력도 받아가는 걸까요? LS 일렉트릭과 인디에프도 상승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우리가 정권마다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있어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본다면 항상 이제 경협주들이 움직여서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본다면 항상 이제 전쟁 관련 테마주들이 또 움직여 왔단 말이죠. 결국 남북 관련에 대한 그 뉴스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타고 이제 움직였던 건데요. 이번에도 역시 이제 남한하고 이제 북한과의 어떤 관계들, 협력이라기보다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제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좀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발언들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그 이제 뉴스들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과거부터 해서 뭐 금강산 관광을 또 한다든가 이런 이제 개성공단에 대한 뉴스라든지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결국은 또 지나고 나면 다시 원점이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뭔가 큰 성과를 이뤘다라기보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로 어떤 이제 재료에 의해서 항상 과거에도 주가가 올라왔다가 또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에서 주가는 또 하락을 해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올라갔다가 하락을 해왔고요. 이 반복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종목들은 이제 올라갔다가 반드시 또 빠져요. 빠졌을 때 이제 잡아놓고 기다리면 다시 또 올라오거든요.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이 뉴스를 타고 올라왔다고 해서 여기서 올라갈 때 좋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신다면 다음에 또 올라갈 때까지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북경협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는 좀 약간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좀 빠져 있을 때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파는 이런 전략들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이 섹터를 지금 바라보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는 전략이신 거죠?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매수를 지금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아난티라는 기업도 오늘 주가가 한 8%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가 반등도 가능해 보여요, 사실상.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만약에 매수를 했을 때 추가 반등을 노리고 이제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치면 내 입장에서 만약에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매도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문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매매를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매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내 테마 탑3까지도 전문가님과 꼼꼼한 분석들 함께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감 30초도 남겨두고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과연 오늘의 마감가 어떻게 형성될지 그 이후의 전략들도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캐스터가요, 오늘 마감 시장 함께 해주실 예정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마감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또 마감 이후의 전략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또 분석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6월 24일 화요일 우리 시장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더 키운 우리 지수인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면요. 오늘 3년 9개월 만에 장중에 3,100선을 돌파를 했고요. 오늘 마감까지도 3,100선을 유지를 하면서 끝내줬습니다. 3% 가까운 상승 흐름 속에서 3,103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개인이 물량을 크게 덜어냈습니다. 6천억 원 넘는 물량을 덜어내는 하루를 보냈고요. 반면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외인 쪽에서 3천억 가까이 사들였고요. 기관도 3,500억가량 오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인은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4천억 넘는 매수 우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모두 다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투톱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6만 전자를 드디어 회복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4% 넘는 강세 보이면서 오늘 6만 5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총이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고요. 7% 넘는 강세 흐름 속에서 27만 8천 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대 강세 흐름 보였고요. 2차 전지 섹터에 강한 수급이 쏠리면서 오늘 2%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4거래일 동안 무려 30%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 그래서 지수 대비해서는 조금 숨고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유지를 하면서 29만 원 선을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장 후반 들어서까지 그 흐름 유지해줬습니다. 2% 넘는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은 8,000닥을 또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까지 모두 다 크게 상승을 하면서 기록적인 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매 동향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시장과 비슷한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개인이 2천억 원 넘는 물량을 덜어내는 흐름을 보였고요. 외인과 기관이 크게 사들였습니다. 외인은 1,700억가량 매수 우위 보였고 기관도 600억 넘게 사들였습니다. 매매 동향 바로 만나보시죠.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만나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낸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해준 하루였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해줬습니다. 에코프로 BM이 6%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더 크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윗꼬리가 조금 달린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10만 5천 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에코프로도 14% 넘는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48,900원
원 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또한 HLB 같은 경우에는 반복된 신약 허가 시도 속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도 강하고 모든 종목들이 강한 것에 비해서 3% 넘는 강한 하락세 연출했습니다. 5만 원 선이 무너졌고요. 49,550원 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5거래일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31만 원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상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감 시장 분석과 함께 내일장 전략 잡아주실 분입니다. SCTV의 이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됐습니다. 3,10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와, 이게 이렇게 된다면 정말 연내 3,400포인트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갈 것이다라고 혹시 보실까요? 일단은 오늘 조금은 저는 오버슈팅이 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버입니까? 좀 해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갭상승이라는 말이 좀 있잖아요. 오늘 시장 초반부터 휴전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면서 갭상승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금 3,00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로 올라가는 갭은 좀 메꾸려는 조정은 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도 지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연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 3,200포인트 정도는 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스피드로는 좀 넘어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상반기 내에 3,000포인트를 도달했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3,30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수는 있겠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 시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부분이 뭐냐면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장이 더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한 번 정도 더 눌러줬다 올라갈 것인지 라고 고민을 좀 하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시장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해석을 해드리자면 유동성 장세입니다. 어떠한 기업이 굉장한 좋은 일을 해서 아니면 기업의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있죠.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전체적인 참여자들의 돈의 힘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승세는 계속될 수 있지만 오늘의 갭상승은 좀 메꾸고 올라가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을 이끌어줬던 건 역시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65,000원, 특히나 6만 원을 넘어서 종가를 기록했다는 건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전고점을 넘어서까지도 오늘도 굉장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다는 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일단은 코스닥 쪽에서 오늘 2차 전지 쪽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율주행이 필요한 건 역시나 배터리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14% 올라가주고 있고 에코프로 BM이 6% 올라가주면서 코스닥 시장도 2차 전지 빨로 좀 올라가 줬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은 섹터가 좀 하나 있죠. 보시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시장은 2,6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올라갈 때 지금은 제약바이오의 힘으로 올라간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힘도 아니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계속해서 좀 눌려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역시나 유동성 장세가 들어오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좀 상승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은 좀 더 간 섹터가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피에서 오늘 좀 안 올라간 종목들 구는 방산 쪽입니다. 방산 쪽이 오늘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가장 조정을 많이 받은 건 역시나 LIG 넥스원입니다. 방산 쪽에 대해서 유도탄 미사일이라든지 지대공 미사일 쪽에 대해서 LIG 넥스원이 굉장히 많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줬지만 저는 오히려 방산 쪽에 대해서 조정을 이렇게 받아줄 때 조금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섹터군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 쪽이 조금 아쉬운 흐름들입니다. 그 부분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전문가님 혹시 이제 제약주들 쪽에도 수급이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의 좀 기간과 모멘텀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뭐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그렇죠. 모르겠고요. 네.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여주려면 우리가 대장주로 여기는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좀 수급이 몰려야 되는데 네. 지금 시장은 개인
많은 투자자님들이 주도를 하는 장이다 보니까 그렇네요. 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뭐 이런 원전, 전력기기 이쪽 그러니까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쪽에만 좀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지금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올라와야 되는 시장이고요. 우리나라의 수출에 정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제약바이오주에서 가장 덩치가 큰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신다면 어느 정도 좀 힌트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시장의 힌트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섹터군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됐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나눴던 자동차 쪽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다른 섹터 대비해서 상승률은 조금 아쉽습니다. 시가총액도 좀 밀려나기도 했었죠. 바닥 구간이다라고는 아직 보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아직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싶어요. 네. 예, 지금은 시장이 한창 잘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밑에 깔려있는 종목을 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더 간 종목들이 더 가기 때문에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직 관세 이슈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7월 달 첫째 주가 돌아오면요.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그때 되면은 아마도 미국 시장은 또 지금 정상화로 돌아갈 것이고 그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의 예측입니다만은 관세에 대해서 또 한 번 강하게 얘기를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훨씬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그 외에 좀 찾아보시는 게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문가님과 내일장 전략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시장도 이렇게 주도주들이 좀 많은 시장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내일은 좀 쉬어가는 장세일까에 관한 그런 시나리오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요즘 하루하루 예측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네. 예상보다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일단은 내일 시장이 우리가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반도체의 전체적인 실적의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AI 반도체라든지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좀 나와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분명히 반응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현재 중국 쪽의 미국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해서 좀 제재가 걸리면서 어저께 반도체가 하루 정도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그거를 좀 무시하고 그래도 반도체는 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더군다나 지금은 반도체 하이닉스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보여진다면 반도체 하이닉스의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쪽, 특히나 HBM 장비 쪽의 후공정 쪽을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코스닥에서 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도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좋은 흐름들로 마감됐는데요. 전문가님이 또 그에 맞는 시장 전략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요 3,1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이러한 기류조가 이어질지 내일장 전략도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넥스트 마켓의 일정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연준 인사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7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라서 우리가 매크로적인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런 시선도 나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임기 자체가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까 레임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파월의 그런 발언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저희가 또 쇼쇼쇼 프로그램 통해서 나눴었죠. MSCI 지수에 관해서 한국 지수가 선진국으로 한번 포함이 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일정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포함이 되게 된다면요. 우리 증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증권가의 시선 굉장히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 일정도 보셔야겠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납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6시가 될 예정이고요. 마이크론은 지난 분기에 이번 분기에 관한 매출 자체를 88억에서 90억 달러까지 큰 가이던스를 제시했고요. JP모건 측에서는 88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한다라고 그 예상치를 내놓았습니다. 예상치에 부합만 한다면 반도체 관련주에 또다시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관전 포인트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일정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넥스트 마켓의 주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증시의 근원투수가 되고 있는 개인 투자자 이야기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지금의 유동성 장세가 개인 투자자들이 끌고 가는 장세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드렸는데요.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오늘은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선물 동반 합쳐서 1조가 넘는 물량을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관 역시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가 9천억 원이 넘어갔었는데요. 이런 물량을 개인이 전부 다 받아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은 개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떠받쳤고요. 그러한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 오늘까지도 이어졌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매도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 1조 3천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을 보여왔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은 지난 코로나 때 동학 개미 운동이 떠오르는 그러한 또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가 넘게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세를 보였고요. 오히려 조정을 기다리면서 개인들은 계속되는 시장에 매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개인들이 매수세를 보이는 만큼 시장의 비투도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증가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액을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죠. 지금은 19조 원이 넘어가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말 대비해서도 24%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한켠의 우려감도 있습니다. 융자 잔고가 이렇게 많이 쌓여갔을 때 우리가 반대 매매라는 걸 겪게 된다면은 시장에 급격하게 또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닌가 그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그래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 코스피 시장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코스피 시장이 다시금 하락세로 돌아섰던 데는 이러한 신용 융자 잔고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용 잔고와 예탁금의 비율 추이를 봤었을 때 기준선을 놓고 봤었을 때요. 그 기준선을 웃도는 수치가 됐었을 때 코스피 시장도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서 하락을 맞이합니다. 시장에서는 고점 부담감이다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수치는요. 그 코로나 때 고점 대비해서도 아직까지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신용 융자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가긴 했지만은 아직도 시장에서는 유동성적으로 그리고 더 들어올 자금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두려움보다는 지금의 시장의 상승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마음 놓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개인들이 선택한 종목군들 마지막으로 브리핑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은 어떤 종목군들을 담아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어제 하루만 해도 3,700억 원 넘게 담아내는 게 확인이 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3,128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방산주들을 많이 담아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오늘 시장의 하락 역시도 개인들이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H&M과 삼성중공업과 같은 종목군들도 많이 담아냈기 때문에 외국인에 담아내는 종목과는 조금의 차이점들은 있다라는 부분들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좀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IT 업종들을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나 방산주와 조선주와 같은 종목군들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들도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개인의 시선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다양한 시선들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마켓 쇼쇼쇼 오늘 열심히 한번 달려봤습니다.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장에서 또 내일장에 맞는 시장의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긍정적인 시장 같이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